전생의 업보로 다시 만나게 된 인연들. 그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끝까지 들어주세요. 고을의 맨 꼭대기에는 검은 기와가 겹겹이 포개진 큰 집이 있었다. 해가 떠오르면 지붕은 비단처럼 번쩍였고 사랑채 안쪽에는 은장과 냉차. 여름이면 얼음이 녹아 물방울을 흘렸다. 대문에는 기름칠한 문짝이 광을 냈고 마당을 가로지르는 돌길은 비를 만나도 흙탕물이 오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 집을 하늘 아래 작은 궁궐이라 불렀다. 부엌엔 늘 연기가 곱게 솟았고 곳간에는 쌀부대가 산처럼 쌓였다. 그런데 그 집 웃음은 유난히 맑았지만 언젠가부터 다른 집들의 한숨을 밟고 울린다는 말을 사람들은 낮게 주고받았다. 그 집의 주인에게는 아들 둘과 며느리 둘이 있었다. 형은 숫자에 밝았으나 사람의 아픔에는 둔했다. 아우는 허세가 많아 손짓이 커지고 말끝이 자주 비어 있었다. 며느리들은 체면을 생명처럼 여겼다. 그 초가에는 나무꾼과 어린 딸이 살았다. 나무꾼의 허리는 이미 상했고 비가 오면 무릎에서는 모래가루를 씹는 듯한 소리가 났다. 새벽마다 그는 허리를 펴려다 결국 반쯤 굽은 채로 도끼를 들었다. 산에서 내려오면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갈라져 피가 배었고 그 손을 딸이 데운 물에 담가 씻겼다. 아버지, 내일은 제가 더 많이 할게요. 제 손은 아직 괜찮아요. 딸은 누더기를 걸쳤지만 얼굴빛이 맑았다. 검게 그을린 살결 위로 눈동자는 샘물처럼 반짝였고 웃으면 치아는 햇살같이 환했다. 장터를 지나던 사람도 한 번쯤 고개를 돌렸다. 가나는 그녀의 옷을 잡아 끌었지만 아름다움은 그 옷을 뚫고 나와 사람들의 시선을 도둑질했다. 저 아이 좀 봐. 누더기를 입었는데 얼굴은 왜 저리 맑을까? 부엌재를 뒤집었어도 눈이 반짝이니 괜히 눈에 거슬리죠? 남정네들 눈길 끌겠어요. 우리는 금과 비단으로도 겨우 빛을 내는데 저 애는 아무것도 없어도 빛이 나. 그래서 더 얄미운 거야. 그 말엔 부러움이 아니라 질투가 배어 있었다. 딸의 아름다움과 반듯한 눈빛은 그들에게 거울처럼 다가와 자신들의 허영을 적나라하게 비춰주는 듯했다. 절에는 젊은 행자 연목이 있었다. 새벽마다 목탁 소리에 맞춰 경을 외웠지만 눈은 자주 바깥을 살폈다. 오늘 공양 간 기름병은 얼마나 남았나? 지주댁봇이 꾸러미의 쌀과 비단이 얼마나 들었나? 장터 소문은 어느 집으로 기울었나? 주지는 타일렀다. 연무가 마음이 밖으로만 달리면 발이 미끄러진다. 예. 그의 봄 가뭄이 들었다. 강바닥이 먼저 속을 보였다. 산길의 흙먼지는 건반처럼 발에 붙었다 떨어졌다. 장작값은 더 가벼워졌고 나무꾼의 어깨는 더 무거워졌다. 결국 나무꾼은 지주집으로 올라가 곡식을 구웠다. 가을에 갚으시오. 가을까지 살아야 가을에 갚지요. 딸은 아버지의 옆에 서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 한 번의 끄덕임이 두 사람의 수하였다. 나무꾼은 인주를 눌러 붉은 지문을 남겼다. 가뭄은 길었다. 병이 돌고 장정들도 쓰러졌다. 절에는 구걸하는 이가 늘었다. 주지는 마지막으로 남은 쌀 한 마를 풀어 나눠주려 했다. 연묵은 그릇을 들고도 잠시 멈칫했다. 한 말로는 어림없지. 빈독에 물 붓기야. 그때 지주집 둘째 며느리가 절 뒤뜰로 연묵을 불렀다. 보살님, 우리 집 장부가 요즘 복잡해요. 도와주세요. 출가자의 손이 세상 장부를 만지는 건 제가 섭섭지 않게 해드릴게요. 그날 밤 연묵은 등잔불 아래서 숫자를 옮겨 적었다. 장부에 줄 간격만큼 그의 마음이 틀어졌다. 나무꾼은 산길에서 미끄러져 크게 다쳤다. 허리는 더 굽었고 무릎은 부어올라 피죽도 삼키기 힘들었다. 장부의 날짜는 다가왔다. 지주집 사내들이 초가 앞을 막아섰다. 약속은 약속이오. 조금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날 밤 딸은 절로 올라가 연등에 기름을 채우며 빌었다. 부처님, 아버지 몸을 회복시켜주세요. 가을까지 버티게 해주세요. 다음 생에도 우리가 꼭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연묵이 그 뒤를 스치듯 지나가다 발걸음을 멈췄다. 등잔불이 딸의 눈동자에 작은 별을 만들었다. 연묵은 그 별이 괜히 성가셨다. 사람의 간절함은 때로 다른 이의 간절함을 거추장스럽게 만든다. 다음 생? 나는 다음 생에 더 크게 움켜질 거다. 더 많이. 지주집에서는 해마다 비단이 두꺼워졌다. 장부는 늘 지주의 편에 서 있었다. 며느리들은 새 비녀를 꽂고 은잔을 기울였다. 그 사이 나무꾼의 집은 지주집 곁으로 편입되었다. 딸은 사랑채와 부엌을 종종 걸음으로 오갔다. 아이 저 눈빛. 저런 눈은 언젠가 불편을 만들지. 게다가 얼굴까지 곱잖아요. 가난뱅이가 고운 얼굴을 가졌다는 게 늘 불편했어요. 남정네들 마음이 흔들리거든요. 둘은 속삭였다. 저 아이를 먼 곳으로 시집 보내버리는 게 상책이야. 그들이 떠올린 건 호라비 장정이었다. 딸이 물동이를 이고 장터를 지나는데 상인 둘이 수군거렸다. 저 아이 누더기고 뭐고 얼굴이 환해서 장사판이 환해지는구먼. 그게 문제야. 지주집 며느리들 눈밖에 나면 누구도 못 막아. 딸은 눈길을 떨구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뜨거운 돌길 위로 맨발이 타들어갔다. 그러나 마음속엔 아버지의 숨소리만이 들렸다. 겨울 문턱이 닿던 어느 밤 나무꾼은 마지막 숨을 느꼈다. 딸은 아버지의 손을 끌어안았다. 손가락 마디마다 딱딱한 굳은 살이 돌처럼 만져졌다. 다음 생에도 내가 널 알아보아. 저도 아버지를 지킬게요. 그게 제 삶이 되게 할게요. 등잔불이 흔들리다 한번 환해지고 아주 천천히 작아졌다. 그 작아지는 빛 속에서 딸은 아버지의 손 온도를 외우듯 느꼈다. 손 온도는 사람의 기억과 닿아 있어 오래 남는다. 연묵은 절을 떠나기로 했다. 주지는 그를 붙잡지 않았다. 떠나는 발걸음도 수행의 일부다. 다만 마음을 잃지 말거라. 다음 생에는 더 크게 갖고 싶어. 그의 속삭임은 겨울 하늘에 흩어졌고 풍경종이 아주 길게 울렸다. 업의 장부는 그 문장을 굵은 획으로 받아 적었다. 며느리 둘은 결국 호라비 장정과 혼담을 붙였다. 소문은 빠르게 번졌다. 가난끼리 정 붙이면 서로 덜 불편하지. 저 아이는 멀리 보내는 게 서로를 위해 좋지요. 그러나 노구를 짚은 이웃 할머니가 그 말을 엿듣고 딸을 불렀다. 얘야, 너를 거기로 보내려 한단다. 오늘 밤만이라도 내 다락방에서 몸을 숨겨라. 감사해요. 할머니, 딸은 고개를 숙여 절했다. 그날 밤 그녀는 할머니 다락에 숨었다. 조용히 숨을 고르며 손에 작은 염주를 감아주었다. 아버지 좋은 곳으로 가세요. 그곳에선 아무 고통 없이 좋은 곳에서 지내다 우리 다시 만나요. 눈발이 희미하게 내렸다. 강위로 얇은 얼음이 잡히듯 사람들의 마음도 얇은 껍질을 하나씩 두르고 있었다. 그러나 껍질 아래에는 뜨거운 것이 있었다. 은혜, 원망, 질투, 욕망, 그리고 서원. 그것들이 씨앗처럼 흙 속으로 들어갔다. 흙은 말을 하지 않지만 모르는 척 잘 품는다. 해가 바뀌고 풍속이 바뀌고 이름이 바뀌었다. 등잔불은 꺼졌고 형광등이 켜졌다. 기와지붕은 유리와 철근으로 바뀌었고 장부는 전자장부가 되었다. 그러나 마음의 결은 변하지 않았다. 나무꾼의 서글픈 웃음은 병든 아버지의 눈과 주름으로, 딸의 염주 사이 기도는 부모 곁을 지키는 막내딸의 손 온도로, 지주집의 두 아들과 며느리의 허영은 이름만 바뀐 형제와 며느리의 체면으로, 그리고 연묵의 속삭임은 환자의 손을 잡는 간병인의 미소 뒤편으로. 각자 다른 옷을 입고 다시 만났다. 아무도 아직은 모른다. 그러나 업의 장부는 이미 다음 장을 펼쳤다.
다음 장에는 이 모든 씨앗이 어떤 계절에 어떤 모양으로 싹을 틔울지 적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장을 넘기는 손은 우리의 선택이다. 도시 외곽 큰 도로에서 한참 들어간 언덕에 오래된 대저택이 있었다. 기와 대신 슬레이트 지붕이 얹혔고 담장엔 담쟁이가 뒤엉켜 있었다. 한때 부의 상징이던 집은 낡았지만 여전히 위엄이 있었다. 집 안에는 병석에 누운 아버지가 있었다. 폐와 심장이 동시에 나빠져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하루하루를 버텼다. 옆에서는 어머니가 허리 굽은 몸으로 식탁에 앉아 자주 졸다 깨어나곤 했다. 아버지, 이 약 다 드셨죠? 엄마, 오늘은 죽 대신 미음을 끓였어요. 소화가 잘 될 거예요. 딸은 직장을 내려놓고 부모 곁을 지켰다. 머리를 질끈 묶고 손톱엔 늘 물비누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도 그녀의 얼굴빛은 고왔다. 꾸밈없는 수수함 속에서도 눈동자는 맑고 선명했다. 힘겨운 삶이었지만 오히려 그 수수한 아름다움은 보는 이의 마음을 흔들었다. 그때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가 들어왔다. 값비싼 백을 툭 내려놓고 발끝엔 반짝이는 구두가 걸려 있었다. 또 여기 있었네. 낮에도 밤에도 부모님 옆에 붙어 있네. 효녀 노릇하는 건 좋은데 너무 티내면 안 좋아요. 사람들 눈엔 다 욕심으로 보이거든요. 그들의 시선은 딸의 수수한 미모를 못마땅해 했다. 값비싼 옷과 장신구로 치장한 자신들보다 수수한 딸이 오히려 빛나 보이는 게 불편했다. 질투는 가진 게 많을수록 더 날카롭게 돋아나는 법이었다. 며칠 후 집에 간병인 미연이 들어왔다. 하얀 가디건 차림에 단정히 묶은 머리. 말투는 부드럽고 손길은 섬세했다. 앞으로 제가 어르신들을 정성껏 돌보겠습니다. 안심하세요. 처음엔 모든 게 완벽했다. 약은 정해진 시간에 맞춰 나갔고 식사는 깔끔하게 준비됐다. 딸은 모처럼 깊은 잠을 잤다. 그러나 늦은 밤 이상한 기류가 흘렀다. 손이 차시네요. 제가 따뜻하게 잡아드릴게요. 어르신, 저는 누구보다 곁에 있고 싶어요. 아버지는 순간 놀랐지만 외로움이 마음을 흔들었다. 오랜 세월 누구에게도 받지 못한 따뜻한 손길이 그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다. 며느리들은 그 장면을 보고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저 사람 우리보다 더 유용할지도 몰라. 그러게요, 형님. 너무 좋은 생각이에요. 잘만 쓰면 유산 문제도 해결되겠어. 며칠 뒤부터 부모의 귀에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아버님 아시나요? 아가씨가 집을 팔려고 했대요. 유산을 자기 앞으로 옮기려 한다던데요? 뭐라고? 내가 그런 마음을 품었단 말이냐? 아버지, 그럴 리 없어요. 저는 부모님 곁을 지키려고 있는 건데. 어떻게 그런 말을 믿으세요? 그러나 균열은 이미 생겼다. 전생의 장부에 찍힌 손도장처럼 의심은 잉크처럼 번졌다. 어느 밤 딸은 부엌에서 이상한 장면을 목격했다. 미연이 약병을 열고 작은 병에서 하얀 가루를 덧붓고 있었다. 그 가루는 등불에 반짝였다. 뭐 하시는 거예요? 보조 영양제예요. 어르신 기운 나시게요. 그날 밤 아버지는 차를 마신 후 갑자기 어지럼증을 호소했다. 딸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딸은 결심했다. 이대로 두면 아버지가 위험하다. 그녀는 몰래 약봉지를 챙겨 검사에 의뢰했다. 며칠 뒤 결과지가 도착했다. 아버지를 죽이려 했어. 딸은 증거를 들고 경찰서를 찾았다. 이게 증거입니다. 제 아버지를 독살하려 했어요. 며칠 후 경찰이 집에 들이닥쳤다. 미연은 태어난 얼굴로 말했다. 오해세요. 전 환자를 돌본 것뿐이에요. 그러나 약병, CCTV, 그리고 휴대폰 속 대화가 모두 드러났다. 거기엔 며느리들과 주고받은 메시지가 있었다. 딸을 부모님 곁에서 몰아내야 해. 유산만 받으면 끝이지. 저건 농담이었어요. 아니야, 내가 먼저 시작했잖아. 그 순간 모든 악행이 폭로되었다. 미안하다. 널 의심하다니.
내가 우리를 지켜줬구나. 우리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에게 속을 줄이야. 괜찮아요. 이제 모든 게 밝혀졌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잠에서 깨어 낯선 꿈을 말했다. 숲길에서 나무를 지고 내려오는데 작은 손이 내 손을 씻겨주더구나. 등잔불 아래서 다음 생에도 함께하자고 말했어. 저도 그 꿈을 자주 꿔요. 그 순간 전생의 나무꾼과 딸이 이번 생의 아버지와 딸로 다시 만났음을 두 사람은 알았다. 사태가 정리된 후 부모는 변호사를 불렀다. 새 유언장에는 이렇게 쓰였다. 이 집과 모든 재산은 딸에게 남긴다. 끝까지 우리 곁을 지킨 자식은 오직 그녀뿐이었다.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고맙다. 우리를 지켜줘서. 법정에서 두 며느리는 서로를 향해 고함쳤다. 저 여자가 다 꾸민 거예요. 내가 먼저 왔잖아. 그러나 판결은 냉정했다. 그들은 공모와 사기로 처벌받았다. 미연은 독살 시도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마지막 순간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다. 저 딸년이 모든 걸 망쳤어. 그 목소리는 전생의 연묵이 저를 떠나며 속삭였던 말과 겹쳐 울렸다.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었다. 전생의 은혜와 서원, 질투와 탐욕이 이번 생에서 다시 만난 것이다. 부처님 말씀처럼 사람은 자기 업을 따라 태어나고 그 업의 과보를 받는다. 오늘 내가 심은 작은 씨앗이 내일의 인연이 된다. 탐욕의 씨앗을 심을 것인가, 자비의 씨앗을 심을 것인가. 이야기는 말한다. 내가 심은 대로 내가 거둔다. 이번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의 전생의 업에 대한 생각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 좋아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